땅굴안보 국민연합의 한성주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4월 7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이 월남 폐망의 원인이라는 9분 남짓되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5천만 국민들께 브리핑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1975년 4월 30날 사우스 베트남이 지도상에서 사라졌어요. 그죠? 4월 30날 주 월남 미국 대사가 헬기를 타고 이제 월남 대사관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이 이제 전 세계에 공표되면서 이제 월남은 이 사우스 베트남은 사라지고 베트남, 유니파이드 베트남, 월맹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통일을 했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월남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베트남이라고. 베트남. 자, 월남 폐망, 사우스 베트남의 폐망 원인을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찾는다면 뭘까요? 월남이 왜 폐망했어요? 저요. 간첩. 간첩. 그다음에 예. 예. 땅굴. 땅굴. 야, 이 정답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요 간첩과 땅굴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인데 간첩이란 말을 뭘로 바꿔놨나 하면은 조갑재 씨가 종북이란 말로 바꿔놔 버렸어요. 종북은 처벌할 수가 없어요. 예? 공산주의자, 여기 공산주의자가 있다고 해도 처벌할 수가 없어. 왜? 형법에 공산주의자 처벌하라는 게 없어. 그러면 형법에는 뭐로 나와 있어요? 간첩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몇 조예요? 형법 98조. 적과 간첩한 자는 어떻게 해요? 사형, 네.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간첩 때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예요? 여적죄.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어떻게? 사형에 처한다. 이건 사형뿐이야. 여적죄는. 그 다음에 형법 99조에 일반 이적죄가 나와요. 일반 이적죄는 땅굴을 덮어줌으로써 북에게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441명 현역 장군들, 그 다음에 300명의 현역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이 관련된 각 지방의 행정장관들,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일반 이적죄로 뭘 받아야 돼요?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놈들이 미안합니다. 이제 오늘도 놈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튀어나왔네요. 이 적개심이 군인 출신이라 충만해서 그러신가 그런데 봐요. 이제 월남 폐망의 원인을 9분짜리로 요약해 놓은 걸 보면서 우리 사회와 얼마나 흡사한지를 5천만이 깨닫고 4.13 총선에서 저 필리버스터당,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저 민노총과 한노총을 지원해서 가면 쓰고 나와서 우리 214명 전경을 두들겨 팬 당, 안철수당, 문재인당, 김종인당, 심상정당을 심판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이 월남 폐망의 이 9분짜리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펼쳐주시죠. (1975년 4월 30일) 소련제 월맹군 탱크가 베트남 대통령궁으로 진입. 월남기가 내려지고 월맹기가 올랐다. 월맹군이 대통령궁에 진입한 지 이 김정은이가 뭐라고 외치고 있죠? 내가 탱크 몰고 청와대를 점령하겠다. 최근에는 뭐라고 그랬죠? 인근에서까지 근처. 청와대 안에서 청와대 인근에서 네 박근혜를 제거할 수 있다. 지금 요것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김정은이는 목사님 그 앞에 이 청와대 앞에 탱크가 몇 대가 주둔하고 있죠? 18대가 주둔하고 있죠. 3618. 그리고 거기에 맨 좌측 1호에 요 김정은이가 타고 나올 탱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 옆에서 리모트 다우징을 해서 밝혀내고 우리가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대통령님, 이 월남 폐망의 날하고 똑같은 날을 당신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쳐대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당신은 민족의 역적이 되는 겁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님, 이걸 보고도 당신 남의 일이다 하면 이게 어찌 남의 일입니까? 일인지야 만인지상인데. 보시죠.
45분 만의 일이었다. 45분.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도 상대가 되지 못한 월맹. 월남의 수도 사이공을 함락시켰다. 당시 월남과 월맹의 경제력 차이는 약 2배. 분단 이후부터 그 격차는 점점 심화되었고 미군 철수가 완료된 1973년까지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쟁은 월맹의 싱거운 승리로 끝이 났다. 50년이나 전인데도. 경제하고 전쟁하고는 관계 nothing이에요. 예? 관계 nothing이야. 관계가 있어. 경제가 부흥해야지 그 다음에 무기 체계도 갖다 놓고 미국처럼 저렇게 부국 강병을 할 수가 있어. 그 말은 맞아. 그런데 월남, 사우스 베트남하고 노스 베트남하고 그 다음에 사우스 코리아하고 노스 코리아하고 이 싸움에 있어서 경제는 nothing이다. 왜? 경제를 오버라이드, 이거를 찍어 누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간첩과 땅굴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 이거를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경제가 무슨 그리고는 뭐라고 종북 간첩들은 간첩 새끼들 간첩 저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간첩 새끼 좋습니다. 에이, 간첩 새끼라고 해도 돼요. 그 새끼들은 뭐라고 해요? 경제력 차이 때문에 북한은 전쟁할 수가 없다. 요 거짓말을 북한 갔다 온 놈들마다, 목사들마다, 신부들마다, 승려들마다 요 얘기를 하네. 경제는 낫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베트콩 등을 합해 약 40만 명이었다. 그러나 낡은 재래식 장비와 열악한 보급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이에 비해 월남군은 115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완전히 까불이네. 게다가 월남 공군은 1800대나 되는 최신 공군기를 가진 세계 사유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탄약도 보급도 40만 명의 월맹군, 40만 명. 이걸 능가하는 115만 명의 월남군. 그 다음에 세계 4위의 공군력. 1700대나 되는 전투기 갖고 마음대로 폭격할 수 있는데 이게 소용이 있어요? 없었어요. 왜 진짜로. 없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땅굴하고 그 간첩들이 그 고위직에 있어가지고. 간첩을 1700대 전투기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간첩은 누가 잡아야 돼요? 국민이 잡아야 돼요. 네. 대통령이 잡아야 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잡아야 되는 게 간첩인데. 간첩이 국민 잡을 수 있어요? 제가 나가서 요 새끼 간첩에다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수사를 해야죠. 국정원이나 이런. 공권력이 붙잡아다가 이제 밝혀야죠.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요. 또. 왜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 이병호가 할 수 있어요? 저 국정원장이? 아니죠. 간첩 해야 되지만 안 하죠. 네. 왜? 그놈이 간첩이니까. 김관진이라고 하는 놈이 해야 되죠. 네. 안보실장이면. 네. 안 하죠. 네. 안보가 지금 엉망이에요. 이 나라 망한 겁니다. 월남처럼 되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망한 겁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자, 가보시죠. 모두 공산군보다 훨씬 우세했다. 그러나 월남군은 싸움다운 싸움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후퇴만 했다. 월남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진 것일까? 이 같은 사실은 전쟁의 승리가 객관적인 전투 능력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망한 것이 전부 그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망한 것이지 군사력 가지고 망한 게 아니야. 침투되어 있는 적, 이게 나타나 망한 거예요. 간첩. 또 월남군 자체의 고관들의 부정부패도 간첩. 딱이네. 본질은 민심 위반, 간첩. 이탈되는 행위. 이건 이력을 제대로 해드려야 하는데 군사력으로 망한 건 아니요. 이분이 누구죠? 이세호 씨인가? 네. 9월 한국군 사령관 했던. 근데 요 신빙성 양반도 있네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군사력 때문에 망한 게 아니야 하는데 저 양반은 땅굴 문제를 언급을 안 해요. 땅굴 문제를. 그 땅굴이라고 하는 것하고 간첩이다. 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양반이 간첩이라는 얘기는 하는데 그것도 간첩이라고 하는 직설적 표현을 못 쓰고 있어요. 간첩이야, 간첩. 근데 뒤에 보면 간첩 얘기가 나와요. 당시 캄보디아와 라오스 국경을 따라 거미줄같이 연결된 땅굴과 도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른바 땅굴. 호치민 루트라 불리는 육해상 침투 및 보급로가 있었다. 그 땅굴 속에는
월맹의 혁명정부 청사까지 들어있었다. 청사, 특히 월맹. 놀라운 것은 월남 정부의 각 부처 및 월남군 총사령부에서 결정되는 극비 내용이 단 하루 만에 여기에 보고되었다는 사실이다. 바로 하루 만에 보고. 핵심 계층까지 자, 월남계 핵심 계층까지 꿰뚫는 이 정보망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땅굴. 땅굴 밑에서 회의하면은 그 당시에는 회의체 밑에서 청진기를 듣고 대통령 궁에 강요들이 모여서 회의하면 이거 갖다 놓고서 확성기 틀어놓고 들어서 적어서 올려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 우리 요 밑에 이제 지하가 있다. 그럼 지하에 무슨 도관이 있다. 그럼 도관에다가 청진기 딱 갖다 대놓고 이렇게 해갖고 올라갔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진기 최고급 나왔더라고. 10만 원 주니까 근데 너무 잘 지금 들려요. 땅굴 속에 4,600명 이놈들이 땅굴 속에서 청진기 들고 이제 이걸 점검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하고. 엄청 잘 들리더라고. 파나 안 파나? 10만 원짜리도. 자, 간첩들이 원인이야. 간첩. 핵심 단어 간첩이 나오죠. 드디어 나오네. 땅굴과 간첩이 나오는 거야. 1967년 9월 3일 여러 명의 입자가 난립한 가운데 8년 전이야. 망하기 8년 전. 선거에서 응엠반 티에우가 당선되었다. TU가 대통령 되죠. 야당 지도자 주홍딘 주는 차점으로 낙선하였다. 주행빈 주라고 하는 사람이 차점으로 낙선한 야당 지도자야. 예. 예? 네. 문재인 같은 간첩의 위치에 있던 자야. 아. 지금 문재인 간첩하고 똑같아. 문재인 간첩은 뭐라 그래? 박근혜 인정 안 한다. 왜요? 대통령 인정 안 한다. 쳤으면 지금까지 인정해야지. 졌으면 인정한다. 해야 되는데 간첩이니까 인정 못 하는 거야. 근데 요놈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놈이 문재인 간첩이야. 아. 그런데 요놈들이 조선일보 보면은 지금 3 내지 4면 5면에다가 문재인을 칼라판으로 다 싣고 있어. 왜? 간첩들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건 트럼프인데. 문재인이 띄워줘. 그렇죠. 어제 그제. 3면, 네. 4면, 5면에다가 1면 내지 2면, 3면, 4면, 5면에다가는 문재인이 사진을 칼라로 찍어서 올려라. 이게 북계 지령으로 내려와 있어. 안 봐도 알아. 왜? 제가 한 달 이상을 이걸 해봤잖아. 맞아요. 계속 문재인 1, 2면. 문재인 저 새끼가 대통령 나와야 될 나온 이유가 날 없는데 됐어. 계속 등장하는 거야. 네. 왜? 차기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 자, 계속 가보죠. 동족 상잔의 전쟁에서 시체는 쌓여 산을 이루고 있다. 우리 조상이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월맹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 대화 딱이네. 평화적으로 남북 문제를 자, 평화적. 주행딘 주라고 하는 요놈하고 문재인, 이종걸, 심상정, 안철수 요 새끼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걸 아시겠죠? 예. 지들이 지어냈을까요? 아니요. 아니야. 간첩이야. 지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간첩이야. 지금 그 얘기 하잖아. 이봐. 동족상잔의 전쟁을 시체는 쌓여서 하는데 우리 조상이 외세를 끌어들여. 미국군을 끌어들여. 한국군을 끌어들여.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얼마나 하겠는가. 월맹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 그럼 대화하자. 그 다음에 햇볕 정책. 개성공단 2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문 닫은 거 다시 열자. 그리고 햇볕 정책 다시 하자. 이게 뭐예요? 지령이야. 지령이야. 이놈하고 똑같은 얘기를 문재인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대한민국 5천만이 문재인 저 새끼를 3대째 간첩 대통령으로 망하면 다 5천만 명이 코박고 죽어야 돼. 진짜 심각하네. 그러기 전에 땅굴 무덤 속에 다 코박고 죽을 것으로 알아요. 가십시다. 주홍딘 주의 이 같은 연설은 반전반미 여론을 자극했고 국방과 안보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전쟁에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다. 딱 미친 사람 장군님 딱 미쳤다고 그러던데 누가. 바로 딱이네. 월맹의 간첩입니다. 주홍딘 주가 월맹의 간첩이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밝혀요. 간첩들이. 문재인이가 명확하게 간첩이다라고 한성주 장군은 이제 온 세계에다가 공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성주 장군 붙잡아 가서 문재인이하고 대줄 신문시키고 이 새끼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네가 열거해라. 이걸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나가보시죠. 주만이 아니었다. 티에우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부이응 반종과 정치
부용국 뭐 하여튼 이름이 요 놈은 특별보좌관이야. 그럼 지금 특별보좌관에 앉아있는 놈이 누구예요? 안보실장이라고 하는 김관진이라는 새끼가 간첩이다 하는 얘기를 월남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 이전에 앉혀놨던 김장수라는 놈의 새끼가 간첩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똑같아. 대한민국은 더 악화돼 있어. 가보시죠. 고문이었던 부응옥야는 대통령 측근들까지도 호치민의 지령을 수행하는 간첩이었다. 맞아요. 수많은 월맹의 간첩들이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세상을 놀라게 했다. 사이공 함락 당시 뉴욕 헤럴드는 자, 문제는 대한민국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간첩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땅굴 징후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5.18 진실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한다는 겁니다. 4.3 간첩 사건 추미애라고 하는 전년이 저걸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폭동의 그 사건을 이제 민주화로 바꿔주고 5.18도 김대중이가 김영삼 팔을 비틀어갖고 저 폭동을 민주화로 바꿔준 것을 한마디도 언급 않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 기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반역의 신문 언론들이 다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5천만에게 호소하는 이유는 니들이 살려면 깨어 일어나서 이제는 언론의 간첩들을 때려부수고 간첩을 잡아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하고 저 황교안이를 팔을 비틀어갖고 이제 이 일로 내몰아야 된다는 거죠. 가보시죠. 트리군 특파원이었던 팜수아나는 정보기관 최고 책임자였던 친척을 이용하여 50여회에 걸쳐 핵심 군사정보를 월맹에 넘겨줬다. 야, 아예 기자가 넘기네, 기자가. 군대 역시 간첩의 소굴이었다. 팜응옥 타오 육군 대령은 시기를 이용해 베트콩 조직의 재정비를 도왔고 여러 차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저는 김장수, 김관진, 남재준이 이런 사람들이 다 간첩이나 종북이었다라고 선언하는 바이고 현재 합참의장직에 앉아가 있는 이순진이라고 하는 육군대장 이놈도 누구 사진을 걸어놓고 근무해요? 북한 뭐 2인자인지 북계군 이 국방장관하고 총참모장 사진을 걸어놓고 근무한다라고 자랑스럽게 이걸 가지고 언론에 낸 놈이에요. 그 얘기 똑같아요. 지금 이제 신문에 낸 거잖아요. 월남의 군부가 이렇게 다 넘어갔어요. 대령이라는 놈의 새끼들, 장군이라는 441명의 장군 새끼들이 지 부대 앞에 바둑판같이 땅굴망으로 인해서 갈라지는데 우리가 가서 신고하고 유튜브에 날렸는데 3군 사령관 이놈의 새끼, 2군 사령관 이놈의 새끼, 3군 사령관, 1군 사령관, 8 전투 비행 단장, 군수사령관, 6군 공군 군수사령관, 해군 작전 사령관 이 새끼들이 다 입을 닫고 간첩질 하는 놈 밑에서 출세할 길만 찾고 발음만 하지 않고 지금 이 세상이 된 겁니다. 너무나 비슷해. 월남하고 똑같은 현상이 지금 그보다 더 악화된 현상이 진행 중인 겁니다. 네. 보시죠. 심지어 응엔 타인중 공군 중위는 1975년 4월 월맹을 공습하기 위해 출격했다가 사이공으로 진로를 바꿔 월남 대통령궁을 폭격하고 아니 월맹으로 미쳤 전환. 저런 사람들이 미쳤구만. 간첩들이. 야, 이걸 한번 잘 월남의 보시죠. 반정부 세력은 공산당원 9,600명, 인민혁명당원 4만여 명과 이들에게 적극 협력, 동조하는 좌파를 모두 합쳐도 10만여 명, 월남 전체 인구 2천만의 0.5%에 불과했다. 그러나 0.5%의 간첩과 좌파 세력이 나머지 99.5%의 전체 월남을 야. 밑부리채 뒤흔들었다. 월남의 2천만 명 인구 중에 간첩과 간첩의 지령을 따르는 자가 10만 명이라고 해서 0.5%로 집계가 돼요. 1000명 모아놓으면 그 중에 5명이 간첩이나 종북이에요. 간첩의 지령을 따르는.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을 모아놓으면 12만 명이 간첩과 종북이야. 우리가 4만 4천 명의 간첩과 7만 5천 명의 종북을 얘기하는데 요 놈들이 지령에 묶여서 돌아가는 놈들이야. 이 놈들이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심리, 국방, 언론, 종교를 다 장악한 거야. 지금 그 정의 구현 사재단 이놈들도 다 천주교. 넘어갔고 그다음에 여 김영주라고 하는 NCCK의
이 목사도 넘어갔고 김사만이라고 하는 자, 이영훈이라고 하는 자, 한영훈이라는 자도 저게 넘어가서 땅굴 없다, 현혹되지 말라 이러고 있는 세상이라. 그래서 월남보다 더 악화된 현실을 월남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 보자는 거죠. 네. 보시죠. 이들은 정치권과 시민, 종교단체, 언론 등에 침투하여 아, 종교단체, 언론. 반미 종교 감정 언론 확산에 딱 핵심이야. 월맹의 봉사나 통일전선 전술의 선봉장으로 활약한 것이다. 언론과 종교 다 장악한 거야. 특히 시민 종교단체의 부패 척결운동과 반미운동에 몸담았는데 이는 정치를 숨긴 채 침투하기가 쉽고 그것이 자, 그래서 언론과 종교에 들어가서 뭘 하죠? 반미 활동을 하고 부패 척결을 하자 하고, 자, 그러니까 저놈들 애국자구나.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요 전술을 쓰고 있는 거야. 우리 요번에 우리 기독교 당에서 기독교 당을 만들어 갖고 기독교 당에다가 투표하자. 1000만 성도들 글로 투표해라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안에 그걸 만들어서 운영하는 놈은 간첩과 종북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 여당의 표를 깎아다가 열로 갖다 줘갖고 정부 여당이 150석 이상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고도의 전략이 이제 기독교에도 들어오고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와 언론은 이 나라를 적화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조계종, 그 다음에 정의 사연, 사회 구연단. 정의 구제 사연단, 아, 구제 사연. 정의 구현. 구현 그러니까 사재단, 구연 사재단. 그 다음에 NCCK, 그 다음에 WCC, WEA 추진 세력, 이놈들이 다 종북 간첩의 세력들 중에 다 포함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대형 교회 목사 땅굴 있다, 간첩 있다, 4.3 사건 저거 잘못됐다, 5.18 잘못됐다 얘기하는 목사님 한 분도 안 계세요. 뭐가 목사님이야. 그런 열받아 버리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를 보니까. 대중적 야.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유리한 통로이기 때문이었다. 유리한 통로. 그리고 이들의 선동에 넘어간 신부, 목사, 승려, 학생들과 직업적 좌파 인사, 반전운동가, 인도주의 운동가들은 간첩들이야. 자신들의 운동이 어떤 맞아. 결과를 진짜. 가져올지 모른 채 다른 평화를 명분으로 간첩, 지혜로 정권의 간첩. 타도를 외치며 반정부 집회와 시위를 이어간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베트남의 1급 기밀이 공식 석상은 물론 일반 시민, 심지어 월맹군의 귀로 전해졌습니다. 치열한 전쟁 중에도 좌파 언론 매체들은 월남인들이 월맹인들과 손을 잡거나 어깨 동무를 하고 노래 부르는 장면 등을 자, 이게 이제 좌파 언론이라고 하는데 저는 1570명 간첩 언론인이 뭘 구성했다고요? 남쪽에 남로당을, 언론 남로당, 이걸 언로당이라고 제가 이름했어요. 언로당을 구성해갖고 지금 김정은이의 선전선동당으로 다 만들었어. 맞아요. 이 신문을 보면은 이제 저런 사진 하듯이 조선일보 딱, 주간이라고 하는 놈이 대놓고 대통령을 까. 그리고 안철수 띄우고 문재인 띄우고 해. 대놓고. 왜? 간첩의 세상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도 잡혀갈 리가 없으니까. 잡혀가려면 안기부가 나와서 잡아가는데 국정원에 213명의 간첩이 다 주둔하고 있어. 이병헌은 간첩의 대장이야. 그러니까 마음 놓고 대통령을 까고 유린하고 대통령 해외 나가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대문짝만하게 걸어야 될 걸 요만하게 맞아, 그런 게 보일락말락하게 걸고 그다음에 문재인 사진은 어느 곳엔가 1면, 2면, 3면, 4면, 5면 중에는 한 군데 큼지막하게 등장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종북 간첩에 넘어간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저런 언론. 이런 것들이 하고 있다. 야. 지금 언론이 대한민국을 망치게 하고 있는 주범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일부러 좋은 거 다 저렇게 올려놓는다는 거 똑같네요. 월남의 반전 여론을 부추겼습니다. 부추기네 오히려 진짜.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월맹의 정치적, 심리적 공작이 오랜 시간 동안 월남 국민 속으로 소리 없이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맹은 자, 문재인이가 뭐라 그래요? 문재인이가
예? 정체성 그게 무슨 밥 먹여주느냐? 예? 정체성.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해. 이거 보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네. 예? 정체성을 무르게 해놓은 승려들, 무르게 해놓은 교회 지도자들, 신부들, 언론들. 정체성이 뭐 중요해. 이게 뭐예요? 김정은이의 대남 통일전선 전략의 핵심 구호예요. 정체성이 뭘 중요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국정원 폐지해라. 제가 그럼 간첩은 누가 잡아? 아니, 국정원 폐지하라고 하는 저는 국정원에 이병호가 간첩이고 213명 간첩 데리고 간첩 한 마리로 못 잡으니까 폐지하라고 하지. 그렇죠. 비유해서 그런데 한 거죠. 문재인이는 뭐야? 지를 잡아내야 될 간첩 문재인을 잡아야 될 국정원 폐지하라는 거야. 그럼 간첩은 누가 잡아요? 자, 그래서 문재인이는 지 정체성을 드러냈건만 저 바보 같은 박근혜는 말 한마디 못하고 가고 있네. 왜? 주변이 다 종북 간첩 이 새끼들로 다 채워져 있으니까. 황교안이는 지 살겠다고 부귀와 영화만 누리고 나 요 빼먹고 나 연금만 타면 된다 하고 요짓하고 있고. 가시죠. 이런 걸 안 보시나? 딱 베트남이 지금 언론을 그대로인데? 활용해 우리나라인데? 국제사회에 반전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심리전도 전개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로 방송된 베트남전의 모습입니다. 베트남 전쟁의 잔인한 장면과 전쟁 상황은 여과 없이 방송됐고 이것을 본 미국의 젊은이들은 반전 시위를 벌였습니다. 월맹은 월남과 미국의 언론 덕택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월남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었습니다. 월맹에 모르니까, 구속된 미국은. 민간인들은 외국의 종군 기자들에게 미군과 한국군이 양민을 학살했다는 소문을 퍼뜨려 야, 중요하다. 자, 이게 말이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양민 학살은 얼마든지 생깁니다. 양민 학살이 정당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느 마을에서 간첩이 나왔는데 간첩이 아니라 베트공이 나오고 월맹군이 나왔는데 그 마을을 포위해서 들어가는데 이놈들이 다 사라졌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양민들이 보호해주고 은닉시켜줬다고 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휘관이라도. 네. 그리고 찾아야 돼. 왜? 네. 집에 들어가서 찾아야 되니까. 땅굴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한데 그걸 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거야. 양민을 학살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놀라운 것은 월남에 가면은 한국군이 이 양민 학살한 곳을 비를 세워갖고 네, 그런 게 김대중이와 있어요. 노무현이가 사과하는 걸 이렇게 세워줬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 짓을 하는 거야. 그 관광 네? 코스에 그게 뭐야? 있어요. 박정희가 이제 월남에 파병해갖고 양민을 학살했다. 이걸로 박정희 깔아내기를 김대중과 노무현이가 해온 거야. 그러고선 그걸 좋다고 또 유튜브에 올려. 아니야. 지금 눈물로 요걸 보면 사죄하고. 이제 알 수 있지. 예. 요걸 보면 아하 저게 정치적으로 저렇게 해서 미국과 한국군을 양민 학살범으로 몰아갖고 이걸 이제 75년도에 적화를 했던 전략 전술 중에 하나구나. 깨달아 알면 되죠. 이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베트콩이 후에시 양민 4,000명을 학살한 사실이나 월맹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피난 중인 민간인들이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사실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군과 한국군이 양민 학살의 죄를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정말로. 아유. 사실상 월남 좌파 언론들은 미군, 간첩 언론이지. 한국군 등 네. 연합군이 적이라고 방송한 것입니다. 완전 성공한 거네, 진짜. 간첩들로서는. 이런 월맹의 대월남 무력화 선전선동은 주로 남부 베트남 공산당에 적극 협조하고 있던 작가, 연예인들로 구성된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지금 은밀히 문화요. 지속됐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우리나라 4,000명 문화. 정도가 그들은 허위 간첩으로 사실을 들어가 남긴 있어요. 선전물로 문화예술. 반미, 예. 반전, 징병제 반대, 베트콩 협력 등을 선동하고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맞대고 싸우지 마자고 선전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펼쳐진 정치적 심리전에서 지고만 것입니다. 자, 정치. 자, 이제 마지막에 저 앵커가 사우스 베트남이 정치 심리전에서 졌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지만 본질적인 말은 저걸 바꿔 말하면은 간첩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서 패망의 길을 걸었다. 맞아요.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는 땅굴, 구찌 땅굴을 미국인들 막을 수가 없었다. 이걸로 이제 결론을 맺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그렇게 결론을 맺고요. 자, 대한민국이 지금 4만 3천 명 간첩과 7만 5천 명 종북, 도합 12만 명의
종북 간첩의 세력에 의해서 지금 침몰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시면 아시겠죠? 2년 동안에 저 침몰시켜놓고 꺼내서 어뢰를 맞았는지 가다가 부닥쳐서 했는지 속에 내부 폭발인지 봐야 되는데 저 꺼내지도 못하는 무능한 박근혜 정부, 황교안 정부를 만들어놨어요. 저게 간첩들의 소행이에요. 예, 간첩들의 수행이라고 그죠? 그래요. 그리고 안보실장쯤 됐으면 김관진이쯤 됐으면 이제 저거는 끄집어 올려야 맞습니다. 한민구도 저게 군사적인 작전에 의해서 저랬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놈이 한 놈도 없어. 네. 그런데도 이 나라가 굴러가는 거 보면 기적이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라 구하시려고 이제 땅굴도 들춰내 보일 거고 땅굴 속에 탱크도 들쳐 보내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 나라 간첩 때려잡고 땅굴 때려잡는 이 두 가지 역사가 안보의 핵심입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5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5분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월남 대망의 원인을 우리가 아버지 9분 38초짜리 유튜브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요즘 유튜브 댓글마다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미친 취급을 하고 있는 분들 있습니다. 이제 이 유튜브 동영상 베트남 걸 보니 조국을 위해서 더욱 미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종북 간첩들을 그대로 두고 그쪽 편을 드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까요? 간첩 같은 행동 딱 그만두십시오. 앞으로 제 입에서도 욕 나오겠습니다. 진짜 웃기는 놈들 간첩. 우리 조국 망하게 하는 못된 놈들이 간첩입니다. 종북 간첩 때려잡고 올바르게 투표합시다. 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살리시려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010-5368-1782 땅굴안보 국민연합이었습니다. 010-5368-1782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한성주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4월 7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이 월남 폐망의 원인이라는 9분 남짓 되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5천만 국민들께 브리핑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자 우리 1975년 4월 30날 사우스 베트남이 지도상에서 사라졌어요. 그죠? 4월 30날 주 월남 미국 대사가 헬기를 타고 이제 월남 대사관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이 이제 전 세계에 공표되면서 이제 월남은 이 사우스 베트남은 사라지고 베트남, 유니파이드 베트남, 월맹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통일을 했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월남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베트남이라고. 베트남. 자, 월남 폐망, 사우스 베트남의 폐망 원인을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찾는다면 뭘까요? 월남이 왜 폐망했어요? 저요. 간첩. 간첩. 그다음에 예, 예, 땅굴. 땅굴. 야, 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요 간첩과 땅굴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인데 간첩이란 말을 뭘로 바꿔놨나 하면은 조갑재 씨가 종북이란 말로 바꿔놔 버렸어요. 종북은 처벌할 수가 없어요. 예? 공산주의자, 여기 공산주의자가 있다고 해도 처벌할 수가 없어. 왜? 형법에 공산주의자 처벌하라는 게 없어. 그러면 형법에는 뭐로 나와 있어요? 간첩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몇 조예요? 형법 98조. 적과 간첩한 자는 어떻게 해요? 사형, 네.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간첩 때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예요? 여적죄.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어떻게? 사형에 처한다. 이건 사형뿐이야. 여적죄는. 그 다음에 형법 99조에 일반 이적죄가 나와요. 일반 이적죄는 땅굴을 덮어줌으로써 북에게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441명 현역 장군들, 그 다음에 300명의 현역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이 관련된 이 각 지방의 행정장관들,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일반 이적죄로 뭘 받아야 돼요?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놈들이 미안합니다. 이제 오늘도 이 놈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튀어나왔네요. 아, 이 적개심이 군인 출신이라 충만해서 그러신가 그런데 봐요. 이제 월남 패망의 원인을 9분짜리로 요약해 놓은 걸 보면서 예. 우리 사회와 얼마나 흡사한지를 5천만이 깨닫고 4.13 총선에서 저 필리버스터당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저 민노총과 한노총을 지원해서 가면 쓰고 나와서 이 우리 214명 전경을 두들겨 팬 당, 안철수당, 문재인당, 김종인당, 심상정당을 심판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이 월남 패망의 이 9분짜리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펼쳐주시죠. (1975년 4월 30일) 소련제 월맹군 탱크가 베트남 대통령궁으로 진입. 어이, 탱크가. 월남기가 내려지고 월맹기가 올랐다. 월맹군이 대통령궁에 진입한 지 자, 이 김정은이가 뭐라고 외치고 있죠? 내가 탱크 몰고 청와대를 점령하겠다. 최근에는 뭐라고 그랬죠? 인근에서까지 근처. 청와대 안에서 청와대 인근에서 네 박근혜를 제거할 수 있다. 지금 요것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김정은이는 그 목사님 그 앞에 이 청와대 앞에 탱크가 몇 대가 주둔하고 있죠? 18대가 주둔하고 있죠. 3618. 그리고 거기에 맨 좌측 1호에 요 김정은이가 타고 나올 탱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 옆에서 리모트 다우징을 해서 밝혀내고 우리가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대통령님, 이 월남 패망의 날하고 똑같은 날을 당신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쳐대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당신은 민족의 역적이 되는 겁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님, 이걸 보고도 당신 남의 일이다 하면 이게 어찌 남의 일입니까? 1인지하 만인지상인데. 보시죠. 45분 만의 일이었다. 45분.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도 상대가 되지 못한 월맹, 월남의 수도 사이공을 함락시켰다. 당시 월남과 월맹의 경제력 차이는 약 2배. 분단 이후부터 그 격차는 점점 심화되었고 미군 철수가 완료된 1973년까지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쟁은 월맹의 싱거운 승리로 끝이 났다. 50년이나 전인데도. 경제하고 전쟁하고는 관계 nothing이에요. 예? 관계 nothing이야. 관계가 있어. 경제가 부흥해야지 그 다음에 무기체계도 갖다 놓고 미국처럼 저렇게 부국 강병을 할 수가 있어. 그 말은 맞아. 그런데 월남, 사우스 베트남하고 노스 베트남하고 그 다음에 사우스 코리아하고 노스 코리아하고 이 싸움에 있어서 경제는 nothing이다. 왜? 경제를 오버라이드. 이거를 찍어 누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간첩과 땅굴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 이거를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경제가 무슨 그리고는 뭐라고 정부 간첩들은 간첩 새끼들 간첩 저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간첩 새끼 좋습니다. 에이, 간첩은 새끼라고 해도 돼요. 그 새끼들은 뭐라고 해요? 경제력 차이 때문에 북한은 전쟁할 수가 없다. 요 거짓말을 북한 갔다 온 놈들마다 목사들마다 신부들마다 승려들마다 요 얘기를 하네. 경제는 나승이다. 이 나쁜 놈들아. 베트콩 등을 합해 약 40만 명이었다. 그러나 낡은 재래식 장비와 열악한 보급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이에 비해 월남군은 115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완전히 까불이네. 게다가 월남 공군은 1800대나 되는 최신 공군기를 가진 세계 사유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탄약 장료들이 모여서 회의하면 이거 갖다 놓고서 확성기 틀어놓고 들어서 적어서 올려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 우리 요 밑에 이제 지하가 있다. 그럼 지하에 무슨 도관이 있다. 그럼 도관에다가 청진기 딱 갖다 대놓고 이렇게 해갖고 올라갔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진기 최고급 나왔더라고. 10만 원 주니까 근데 너무 잘 지금 들려요. 땅굴 속에 4,600명 이놈들이 땅굴 속에서 청진기 들고 이제 이걸 점검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하고. 총 잘 들리죠. 파나 안 파나. 10만 원짜리도. 자, 간첩들이 원인이야. 간첩. 핵심 단어 간첩이 나오죠. 드디어 나오네. 땅굴과 간첩이 나오는 거야. 1967년 9월 3일 11명의 입자가 난립한 가운데 8년 전이야. 망하기 8년 전. 응엠반 티에우가 당선되었다. TU가 대통령 되죠. 야당 지도자 주옹딘주는 차점으로 낙선하였다. 주행빈 주라고 하는 사람이 차점으로 낙선한 야당 지도자야. 예. 예? 네. 문재인 같은 간첩의 위치에 있던 자야. 아. 지금 문재인 간첩하고 똑같아. 문재인 간첩은 뭐라 그래? 박근혜 인정 안 한다. 왜요? 대통령 인정 안 한다. 쳤으면 지금까지 인정해야지. 졌으면 인정한다. 해야 되는데 간첩이니까 인정 못 하는 거야. 근데 요놈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놈이 문재인 간첩이야. 아. 그런데 요놈들이 조선일보 보면은 지금 3 내지 4면 5면에다가 문재인을 칼라판으로 다 싣고 있어. 왜? 간첩들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건 트럼프인데. 문재인이 띄워줘. 그렇죠. 어제 그제. 3면, 네. 4면, 5면에다가 1면 내지 2면, 3면, 4면, 5면에다가는 문재인이 사진을 칼라로 찍어서 올려라. 이게 북계 지령으로 내려와 있어. 안 봐도 알아. 왜? 제가 한 달 이상을 이걸 해봤잖아. 맞아요. 계속 문재인 1, 2면. 문재인 저 새끼가 대통령 나와야 될 나온 이유가 날도 없는데 계속 등장하는 거야. 네. 왜? 차기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 자, 계속 가보죠. 동족 상잔의 전쟁에서 시체는 쌓여 산을 이루고 있다. 우리 조상이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월맹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 대화 딱이네. 평화적으로 남북 문제를 자, 평화적. 주행딘 주라고 하는 요놈하고 문재인, 이종걸, 심상정, 안철수 요 새끼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걸 아시겠죠? 예. 지들이 지어냈을까요? 아니요. 아니야. 간첩이야. 지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간첩이야. 지금 그 얘기 하잖아. 이봐. 동족 상잔의 전쟁을 시체는 쌓여서 하는데 우리 조상이 외세를 끌어들여. 미국군을 끌어들여. 한국군을 끌어들여.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얼마나 하겠는가. 월맹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 그럼 대화하자. 그 다음에 햇볕 정책 개성공단 2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문 닫은 거 다시 열자. 그리고 햇볕 정책 다시 하자. 이게 뭐예요? 지령이야. 이놈하고 똑같은 얘기를 문재인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대한민국 5천만이 문재인 저 새끼를 3대째 간첩 대통령으로 망하면 다 5천만 명이 코박고 죽어야 돼. 진짜 심각하네. 그러기 전에 또 보급도 40만 명의 월맹군, 40만 명. 이걸 능가하는 115만 명의 월남군. 그 다음에 세계 4위의 공군력. 1700대나 되는 전투기 갖고 마음대로 폭격할 수 있는데 이게 소용이 있어요? 없었어요. 왜 진짜로. 없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땅굴하고 그 간첩들이 그 고위직에 있어가지고. 간첩을 1700대 전투기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간첩은 누가 잡아야 돼요? 국민이 잡아야 돼요. 네. 대통령이 잡아야 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잡아야 되는 게 간첩인데. 간첩이 국민 잡을 수 있어요? 제가 나가서 요 새끼 간첩에다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수사를 해야죠. 국정원이나 이런. 공권력이 붙잡아다가 이제 밝혀야죠.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요. 또. 왜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 이병호가 할 수 있어요? 저 국정원장이 아니죠. 간첩 해야 라인은 되지만 못해요. 안 하죠. 네. 왜? 그놈이 간첩이니까. 김관진이라고 하는 놈이 해야 되죠. 네. 안보실장이면 네. 안 하죠. 네. 안보가 지금 없는 이 나라 망한 거예요. 겁니다. 월남처럼 되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망한 겁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자, 가보시죠. 모두 공산군보다 훨씬 우세했다. 그러나 월남군은 싸움다운 싸움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후퇴만 했다. 월남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진 것일까? 이 같은 사실은 전쟁의 승리가 객관적인 전투 능력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망한 것이 전부 그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망한 것이지 군사력 가지고 망한 게 아니야. 침투되어 있는 적,
이게 나타나 망한 거예요. 간첩. 또 월남군 자체의 고관들의 부정부패도 간첩. 딱이네. 본질은 민심 위반, 간첩. 이탈되는 행위. 예? 이런 걸 제대로 해드려야 하는데 군사력으로 망한 건 아니요. 이분이 누구죠? 이세호 씨인가? 네. 주월 한국군 사령관 했던. 근데 근데 요 신빙성이 양반도 있네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군사력 때문에 망한 게 아니야 하는데 저 양반은 땅굴 문제를 언급을 안 해요. 땅굴 문제를. 그 땅굴이라고 하는 것하고 간첩이다. 요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양반이 간첩이라는 얘기는 하는데 그것도 간첩이라고 하는 직설적 표현을 못 쓰고 있어요. 간첩이야, 간첩. 근데 뒤에 보면 간첩 얘기가 나와요. 당시 캄보디아와 라오스 국경을 따라 거미줄같이 연결된 땅굴과 도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른바 땅굴. 호치민 루트라 불리는 육해상 침투 및 보급로가 있었다. 그 땅굴 속에는 월맹의 혁명정부 청사까지 들어있었다. 청사, 특히 월맹. 놀라운 것은 월남 정부의 각 부처 및 월남군 총사령부에서 결정되는 극비 내용이 단 하루 만에 여기에 보고되었다는 사실이다. 바로 하루 만에 월남의 보고. 핵심 계층까지 자, 월남계 핵심 계층까지 꿰뚫는 이 정보망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땅굴. 땅굴 밑에서 회의하면은 그 당시에는 회의체 밑에서 청진기를 듣고 대통령 궁에 땅굴 무덤 속에 다 코박고 죽을 것으로 알아요. 가십시다. 쭈옹딘주의 이 같은 연설은 반전반미 여론을 자극했고 국방과 안보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전쟁에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다. 딱 미친 사람 장군님 딱 미쳤다고 그러던데 누가. 바로 딱이네. 월맹의 간첩. 쭈옹딘 쭈엉딘주가 월맹의 간첩이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밝혀요. 간첩들이. 문재인이가 명확하게 간첩이다라고 한성주 장군은 이제 온 세계에다가 공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성주 장군 붙잡아 가서 문재인이하고 대줄 신문 시키고 이 새끼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네가 열거해라. 이걸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가보시죠. 주만이 아니었다. 키우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부이응 반종과 정치 부용묵 뭐 하여튼 이름이 요놈은 특별 보좌관이야. 그럼 지금 특별 보좌관에 앉아 있는 놈이 누구예요? 안보실장이라고 하는 김관진이라는 새끼가 간첩이다 하는 얘기를 월남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 이전에 앉혀놨던 김장수라는 놈의 새끼가 간첩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똑같아. 대한민국은 더 악화돼 있어. 가보시죠. 고문이었던 부응옥야든 대통령 측근들까지도 호치민의 지령을 수행하는 간첩이었다. 맞아요. 수많은 월맹의 간첩들이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세상을 놀라게 했다. 사이공 함락 당시 뉴욕 헤럴드로 자, 문제는 대한민국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간첩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땅굴 징후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5.18 진실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한다는 겁니다. 4.3 간첩 사건 추미애라고 하는 전년이 저걸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폭동의 그 사건을 이제 민주화로 바꿔주고 5.18도 김대중이가 김영삼 팔을 비틀어갖고 저 폭동을 민주화로 바꿔준 것을 한마디도 언급 않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 기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반역의 신문 언론들이 다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5천만에게 호소하는 이유는 니들이 살려면 깨어 일어나서 이제는 언론의 간첩들을 때려부수고 간첩을 잡아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하고 저 황교안이를 팔을 비틀어갖고 이제 이 일로 내몰아야 된다는 거죠. 가보시죠. 트리븐 특파원이었던 팜 수아나는 정부기관 최고 책임자였던 친척을 이용하여 50여회에 걸쳐 핵심 군사 정보를 월맹에 넘겨줬다. 아예 기자가 넘기네, 기자가. 군대 역시 간첩의 소굴이었다. 팜 응옥 타오 육군 대령은 시기를 이용해 베트콩 조직의 재정비를 도왔고 여러 차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저는 김장수, 김관진, 남재준이 이런 사람들이 다 간첩이나 종북이었다라고 선언하는 바이고 현재 합참의장직에 앉아 있는 이순진이라고 하는 육군대장 이놈도
누구 사진을 걸어놓고 근무해요? 북한 뭐 2인자인지 뭐 북계군 이 국방장관하고 총참모장 사진을